내일장 수요일장 공략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 공략주 기준은 많은 종목이 이제 오픈돼 있고 두 종목 정도가 가리워져 있는데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OCI, 세비캠 이렇게 오픈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가리워져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8월 24일 기준에 오픈되어지는 종목군들의 기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현대차가 오픈이 돼서 노출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한국항공우주. 아주 좋죠. 그 다음에 OCI, 그 다음에 세비캠까지는 일단 노출이 되어 있는. 자, 내일 개장 전에 또 새벽에 들여다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내일은 시장의 반등이 나타나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주력주 자동차 또 LG화학 이런 쪽의 기준에서 좀 힘이 세지고 당연히 IT의 흐름이 월등히 강하게 연출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수익 종목 오늘처럼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OCI 하나솔루션 그리고 방산업체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흐름까지 그리고 최근에 IT와 함께 좀 많이 눌려져 있었던 2차 전지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좀 연출이 되어 줘야 되겠습니다. 내일장 들여다보실 종목의 기준을 일단 먼저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금 오늘 방송 원고 PDF 파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원고 PDF 파일, 세비캠 OCI 파일까지 함께 올려드릴게요. 쭉 올려드리고 그리고 방송하다가 교육자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육자료 같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 공략주를 오픈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기준에서의 복습 부분들을 진행을 해드릴게요. 복습 그리고 내일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제 입장에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드리는데 막상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부정적인 기준이 되시겠죠. 그런데 내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부정적이라고 해도 시장의 흐름 또 우리의 종목군 그들의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고쳐 나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 종목군들이 매일매일 52주 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계좌가 원금 회복의 기준이 아닌 결론적으로 신고가 랠리 속에서의 수익 기준의 계좌가 되겠죠. 근데 52주 신고가 종목을 매번 오픈을 해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잡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윤정두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인물 검색에 윤정두가 나옵니다. 맨 위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제이데이 파트너스도 역시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누르셔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앞에 이제 VIP 가입 이렇게 돼 있죠. 2,500포인트 돌파 기념의 가격을 올려놓은 건데 2,500포인트가 다시 하회가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요 가격에서 10%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10% 할인 이벤트 진행해 드리니까 전화하셔서 나 방송 봤는데 10% 할인이라는데 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가에 과금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비캔 같은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이 불었고, 오늘은 금요일에 대동전자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중앙 에너스빌인가요? 이름도 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소형주 기준에서의 상한가 종목,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다 잡아가셔서 수익을 잡아내셨죠. 우리는 그런 그 종목이 부럽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OCI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 얼마나 행복합니까? LG화학이 좀 눌려 있다 할지라도 LG화학에서의 수익, 또 현대차에서의 하방 경직성, 그렇게 됨으로써 오늘 방산주들의 신고가 랠리, 현대로템이 27,000원을 넘기면서 52주 신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4,000원을 넘기면서 52주 역시 신고가의 기준이 형성이 됐죠. 74,000원 죄송합니다. 74,000원을 넘기면서 52주 신고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6만원 넘긴 신고가를 찍고 눌림폭에서 바닥 다지고 돌리는 흐름. 이렇게 해서 방산주들의 폭등. 하나솔루션 여기 지금 OCI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OCI 오늘 9%의 폭등. 하나솔루션은 일단 52주 신고가 49,100원 찍고 나서 눌렸다가 지금 다시 47,000원대의 흐름. 2차 전지 부분이 이제 조금 눌렸어요.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쪽이 좀 눌렸습니다만 내일 기준에서 지금 미국장의 반등, 유럽장의 반등, 내일 기준에서 국내 증시 또 아시아 니케이 쪽의 반등, 그 흐름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셀바이오의 그 흐름도 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차익 실현 그때 계속 꼬리 달리거나 음봉 떨어지면 계속 차익 실현 해온 거기 때문에 뭐 미련 같지 않아요. 낙폭과대요, 뭐 새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거래 터지면 그때 가서 다시 움직임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신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뒷페이지에 지금 불기둥 마스터가 또 나오네요. 불기둥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요거 이제 가격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교육 들여다보시면 매직 계산기를 카톡방에 채팅방에 쭉 올려주는 거는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계속 전략을 잡아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뭐 VVIP 들어가서 포트폴리오 전체 관리를 안 받아도 된다. 스스로 매매가 된다. 난 매매가 원활하다. 라고 하신다면은 불기둥 마스터님의 채팅방에서 대처를 하셔도 되는데, 야, 이거는 좀 선수 성향이 있으셔야죠. 매매가 원활하시고 빠르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또 주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계좌가 오늘 하루에도 어제 하루에도 시장 지수 1%씩 빠지면서 내 계좌가 그냥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금하기는 싫은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과금하셔서 이런 수익,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극대 형주에서 수익을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차분히 뭐 교육을 받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매일매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실 나면서 그냥 넋을 놓고 있거나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을 쥐고 있거나 그러시면 그건 안 되죠.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새벽까지도 이 전화를 받을 거예요. 오늘 좀 새벽에 늦게 전화할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전화기 두고 휴가,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제가 이틀 동안은 받을 거예요. 답답하신 분들 전화하셔서,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전화하셔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 받으세요. 그러면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실 방법을.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뭐 종목군들 쭉 놓고 볼 텐데 일단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윤정두가 누군지부터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진행을 하고 윤정두가 누군지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뭐. 자, 윤정두는요 메인 화면에도 뭐 있어요. 어차피 실전투자대회 8번 우승을 했고 대우증권 실전투자대회 2007년도에는 10주 동안에 7,681%, 10주 만에 76배, 3천만 원짜리 계좌 76배. 결론적으로 저기가 32억인가 37억까지 올라가요. 3천만 원짜리 계좌가. 부럽죠? 그게 윤정두예요. 지금도 하루에 얼마든지 변동률 가장 높은 종목. 어제 같은 경우에 참 희한하게도 어제는 16%의 변동률이 가장 높았죠. 미래생명자원, 소형주, 그런 소형주의 변동성도 다 잡아내드리죠.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뭐 중앙에너비스인가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 뭐 다 잡아드리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놓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익 범위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그런 종목에서 뭐 대표적으로 오늘은 OCI. 오늘 OCI 문자가 3번 나갔어요. 그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OCI 문자가 3번 나갔다고. OCI 문자가 3번 나가서 3번 다 망설이고 있다가 마지막에라도 편입을 했으면 무조건적인 수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OCI를 쥐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KLX의 증권사 임직원 교육 강의하고 KLX 강사 요 부분 맨 앞에다 놔뒀죠. KLX. 이게 뭐냐면 지금의 KLX가 2005년도에는 증권선물거래소예요. 증권선물거래소는 제도권 인사만 불러요. 펀드 매니저, 또 증권사 CEO, 운영사 CEO 이런 분들만. 방송 나오는 사람들 그 케이블이지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 케이블에 나오는 사람들 부르질 않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유일하게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기록이 나오죠. 윤정두를 초청 강사로 모셔서 KLX 주간에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없어요. 그렇게 초청받아서 강의하는 사람이. 국내 증권사 모든 증권사요. 우리나라 뭐 삼성, 대신, 대우 뭐 전부 국내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다 들어갔어요. 그냥 뭐 소양 교육, 어떻게 하면은 뭐 고객들 많이 유치한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강의 말고 실질적인 파생 교육, 기술적 분석 교육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등의 평생교육원 강사. 그리고 이번에 원래 이제 9월 학기부터 해서 대학교 그 최고위 과정하고 대학원 과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유에서 못했어요. 뭐 코로나도 다시 또 형성이 되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TV는 뭐 다 우리나라 케이블 경제 TV는 안 나간 쪽 없습니다. 전부 다 나갔어요. 처음 생길 때부터. 한국경제 TV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번씩도. 자, 그게 윤정두예요. 그 윤정두의 최근에 들어서의 이 종목의 변동성의 기준. 여기에 이제 지금 뭐 OCI도 빠져 있고 뭐 직원분들께서 주식을 잘 모르니까 윤정두가 나를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도 뭐 하루 종일 채팅방에 OCI 해서 종목 올려놓고 또 공지사항에 동영상 올려놓고 메인 타이틀에 OCI입니다 하고 올려놓고 본인들이 올려놓고 그리고 이 종목표는 이렇게 해놨어요. 주식도 모르고 뭐 별로 뭐 관심도 없고 그 보시면 OCI 메뉴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공시 내용의 메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36%입니다 수익률이 그래놓고 OCI는 여기 없어 표에.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에서 수익을 잡아내시고 주력주에서 또 현대차에서 수익을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방산,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이 수익 범위가 그냥 뭐 일반적인 수익 범위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좀 이따 뒤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보시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또 이렇게 1%씩 급락이 나와서 짜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어제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낮은 거는 상승 종목이 소폭이나마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소폭이나마.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만 또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소폭이나마 어제 대비해서는 증가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의 미국 증시 또 유럽 증시의 반등 그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어제는 뭐 코스닥 시장 20개 다 퍼런 저기가리였는데 오늘은 그나마도 이제 뭐 동진 세미캠 정도에서 1%의 반등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에도 상당폭 포진되어 있으니 에코프로 첨보 뭐 이렇게 또 당연히 LRF, 에코프로 PM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조정폭도 단기적으로 좀 깊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내일은 탄력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일단 2차 전지주들을 볼 겁니다. 또 그 중에서는 2차 전지주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오늘 넣어놨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의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 상당해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대처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 쪽의 기준도 차분하게 잘 들여다놓고 보셔야 되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그나마도 이제 조금 엇갈리는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의 기준에 그러한 그 흐름의 영향력 부분은 LG화학에 연동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뒷부분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윤정도는 원하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시가총액 순위 부분이. 현대차가 그래도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현대차 기아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시장이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현대차 기아의 19일 날 가격 반발력 그 다음에 어제 오늘의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지수 대비 결코 약한 게 아니다. 수요일 목요일 날은 지난주에 약세를 보였지만은 먼저 선 조정을 받고 이번 시장 월요일 화요일 조정 때 현대차 기아는 안 빠졌어요. 그 제일 좋은 그 기준은 뭐였다? 시가총액 순위가 어찌됐건 바뀌었다. 시가총액 순위가 어찌됐건 바뀌었다. 시가총액 순위가 어찌됐건 바뀌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6위까지 올라왔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정상적인 기준에서 정상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파란색으로 손실이 나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 비정상적인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래요. 나 대박 내주세요 이거. 중앙 에너비스 같은 상한가 종목 주세요 이런 거. 나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내일 그럼 중앙 에너비스 상한가 종목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거. 그 한강에 돈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사실상. 결론적으로 그런 기준을 잡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적이 뛰어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거예요. 밑에서 뭐 없는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수익 나보셨어요? 예? 야, 뭐 옥석 가리기 해서 거기서 종목 잘 찾아가지고 뭐 몇백 프로 대박 내야지. 그래 수익 나보셨냐고. 응? 그러신 적 없잖아요. 가장 정상적인 누구나가 다 아는 길거리 가는 사람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이렇게 이름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여기 있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길거리 가서 물어보면 어지간하면 다 아는 종목이죠. 어지간함이 아니라 다 알 수밖에 없는 종목이네. 다 삼성, 카카오, 네이버, 기아, LG 그 종목에서 어떤 업종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판매 대수는 자동차 판매 대수는 감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1분기, 2분기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졌어요. 왜 고마진 차량을 판매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화폐 가치의 훼손 부분에 대해서 제품의 원재료 가격, 원자재 가격의 인상, 원재료 가격의 인상 부분을 전가시킬 수 있고 인건비를 전가시킬 수 있고 가격을 높여서 팔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업종, 업체 그러지 못하고 예를 들면 한국전력처럼 전기요금도 못 올려, 원전도 못 써, 원자재 비용 허벌나게 비싸, 석탄 가격 막 올라가. 근데 전기요금도 못 올려. 계속 만성 적자야. 어떻게 되겠어요?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에게 내준 이후에 한국전력은 지금 20위 밖으로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대형주가 다 된다. 여기 있는 대형주가 다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내쫓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개뿔이나 이게 실적입니까? 응?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가 LG화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속 비중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 시가총액이 최소 밀리지 않고 최대 올라가라의 기준인 거지. 얘를 뭐 미워해서 얘 조정받으세요.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 해서 2020년 6월 달에 5월 6월에 허벌나게 60% 수익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정받아라 이렇게 하긴 싫단 말이야. 다만 이들의 실적 누가 뭐라 해도 성장성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실적 부분을 먼저 일단 짚어보고 그 다음 성장성 논하자는 거예요. 특히 지금의 흐름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운운하고 경기 둔화가 아닌 침체를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성장주들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이런 종목을 가져가겠다? 그런 욕심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비캠에서 오늘도 초대박을 냈지만 시가총액 1조 미만 자기 매출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주가 형성돼 있는 그러한 종목에서 또 박셀바이오에서 우리 수익 잘 내고 이번에 고점에서 조정받을 때 우리는 안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종목에서 매달려서 야 왜 안 가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익을 낼 땐 내더라도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대처를 해야 내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다. 현대차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줘야만 그래야만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넣어줄 수 있다. 아니 시각적으로 보세요. 윤정도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이익 우리나라의 3위입니다. 예? 근데 시가총액이 요 정도로 형성돼 있어야겠어요? 순위도 순위일 뿐더러 이런 애들 대비해서 얘가 아무리 실적이 성장성이 뛰어난다고 해도 그럼 영업이익 1조라도 넘겨놓은 이후에 들여다보든가. 그죠?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 근데 윤정도보다 똑똑한 메이저들이 왜 얘들을 사면서 주가를 밑으로 밀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수급 논리도 있어요. 시장 논리도 있고. 시가총액이 얼떨결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 근데 LG에너지솔루션 대주주가 LG화학이 81.84% 갖고 있죠. 또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그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편입해 놔야 되는 입장이죠. 시가총액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유통 물량이 풀려 있다 보니까 어디서요? MSCI 같은 곳에서 편입 비중을 늘리면서의 수급 논리가 있죠. 외국인들 기준에서도 2차 전지 섹터의 비중을 채워야 되는 그런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 81.84%에 외국인 지분, 기관 지분 빼면 뭐가 있겠어? 에?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 지분, 대주주 지분이 90%, 기관 지분까지 포함하면 개인 지분이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지간해서 밀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분식회계 같은 결국은 뭐 제대로 결정나지 않는 사항, 정치 색깔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결론은 고점 대비해서 70%씩 밀립니다. 그때 시가총액 3위였는데 그때 당시 시가총액 3위는 40조 원 수준이었어요. 40조 원. 40조 원에서 70%가 조정이 나왔어.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 쉽게 표현해서 거품이 많은 종목, 그런 종목의 조정은 셀트리온에서 보듯이 아무리 시장이 이 정도 깨졌다고 해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이 결국은 지금 많이 돌려놨어요. 11위까지. 박살이 나죠. 왜? 실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실적도 그냥 규모의 면에서의 실적이 아니라 그랬죠. 기아의 실적, 현대차의 실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대수는 감소했는데 실적은 증가했다. 고마진 제품, 전기차라든가 또
고사양의 자동차의 판매가 일단 증가했고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야기된 미국 쪽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런 거 크게 문제 안 돼요. 제 얘기도 들으실 필요 없이 현대차, 기아에 대한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그런 내용으로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건 조정도 아니었고. 결론은 자동차. 그리고 LG화학 실적 보세요. 나는 2차 전지 업체의 성장성을 보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물적 분할을 해서 응앙 이거야?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지금 LG화학의 개인 지분은 10% 미만입니다. 외국인들 48%의 대주 지분 합치고 연기금 쪽, 기관 쪽 합치면은 개인들 지분 7%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7%에서도 대부분 LG화학 시가총액 5위짜리 저런 LG화학을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지금 추세의 흐름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타쟁이들이 갖고 있을까? 물적 분할 악재예요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갖고 계실까? 아니야. 꼭 안 갖고 있는 것들이 물적 분할 악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적 분할 호재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제 자료 다 올려드렸고, 그 호재의 효과가 지금 막 나오고 있다. 이미 나오고 있었고, 뭐가? LG화학 돈 벌어서 다 갖다 LG에너지 솔루션 시설 투자에 다 갖다 쏟아부었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95년부터 2차 전지를 LG화학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버는 돈 거의 대부분을 다 갖다가 LG에너지 솔루션에 쏟아부었잖아요. IPO를 하고 싶어도 물적 분할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적자에서. 근데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 정부 들어오고 재차 정책 자체가 친환경,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순환성으로 드디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시키는 즈음에 실적을 영업이익으로 억지로라도 돌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IPO를 하죠. 흑자 만들어 놓고 물적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적 분할도 못해요. 왜? 돈을 거둘 수가 없어요. 펀딩을 하는 쪽의 기관 투자자도 지 돈이야? 아니죠. 누구 돈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또 그런 투자자들의 돈을 계약서 쓰고 받아오는 거죠. 나 이렇게 투자할 겁니다. 매출도 없는 그런 허우대만 있는 업체에 투자하지 않고 매출도 어느 정도 있고 성장성이 있고 이런 종목에 투자하겠습니다. 계약서 쓰고 오잖아.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적자인데 그걸 공모 받을 수 있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에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한 거고, 인적 분할이면 증자를 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거는.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해서 돈이 들어와서 그 돈 들어온 거에 대한 81.84%의 지분은 누가 갖고 있어? LG화학이 갖고 있어. 벌은 돈 얘네한테 이제 지원 안 해도 돼. 거기에 이번에 블록딜 풀렸죠. 블록딜 풀린 게 아니라 보호예수가 풀렸죠. 그렇게 되면서 LG화학 81.84%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린 것에 대한 블록딜에 대한 기대 쉬쉬거리고 있죠. 왜? 시장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오버행 이슈로 막 그냥 뭐라 할까봐. 결국은요, 블록딜 우리 안 할 거예요. 뻥이죠. 안 할 거예요의 기준은 81.84%? 그럼 지들이 보호예수를 또 선언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50% 아니야. 우리 70%는 갖고 갈 거예요. 우리 70% 훼손시키는 더 많은 물량의 블록딜 안 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블록딜 11.84%만 시장에 내놔도 그게 얼마입니까? 10조가 넘어요. 11조예요. 거기에 할인 요인 줘도 10조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10조가 그냥 생기는 거야. 근데 호재가 아니에요, 그게? 결실을 맺어진 건데 땅 파서 10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지분 11% 팔고 70%가 남아 있는 기준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10조가 들어와? 허벌난 호재죠. 또 실적도 어찌됐든 간에 가장 높은 실적의 기준이고, 성장성? LG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성이 그대로 LG화학의 성장성으로도 포함이 되죠. 나머지는 IT입니다. IT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아니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낮아졌는데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평가야. 야 참나. 경기가 둔화됐어요. 둔화돼. 좋아. 근데 그렇게 해서 낮춰놓은 상태에서도 그래도 저평가라고. 그래도 저평가야. 응?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윤정두가 얘기하는 거는 대형주 뭐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대형주 뭐 아무거나 갖고 있으면 뭐 나중에 되면 올라가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대우그룹 같이 공중에서 날아가는 것도 있고요. 한국전력처럼 시가총액 1위에서 지금 20위 안에도 없는 종목도 있고요. SK텔레콤 500만 원을 넘겼던 거죠. 액분에서 50만 원 위쪽에 있던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할 때 10만 원 초반까지 끌려 내려왔어요. 거기에 웅진그룹, 전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웅진그룹, STX그룹 다 어디 갔어? 금호 이번에 박상구 회장님이신가요? 10년 두들겨 맞고 법정 구속됐죠? 아주 못된 짓거리들 다 했잖아요. 어떻게 대우건설이 금호그룹을 먹었지? 금호그룹이 어떻게 대우건설을 먹습니까? 신디케이트론 발행해가지고 아주 헐값에 저마진에 저이자에 인수를 했는데 빵 터져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 못된 짓거리를 하잖아요. 이자를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산을 팔아가지고 이자를 갚아. 에휴 진짜 못된. 대주주의 사재를 털든가. 결국은 그러니까 노조분들이 이상한 업체에 매각이 되려고 하면은 결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빼먹고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다. 쌍용차 같은 경우도 어디 에디슨 EV? 에디슨 뭐죠 그거? 그 처음부터 그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었잖아. 오늘 피해자가 좀 발생이 안 되게 금융당국이 좀 재빠르게 더 빨리 움직임을 줘야지. 걔네가 어떻게 인수를 합니까? 쌍용차를 계약금 걸었다고 인수하나? 그래놓고 주가 비이성적으로 만지고 있으면 빨리빨리 그냥 조져야지. 에휴 참. 결론적으로 대형주는 무조건 뭐 긍정적으로 되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군들이 잘 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현대차, LG화학, SK 하이닉스 이 세 종목을 갖고 계신다. 그게 올해 하반기 기준이었다. 7월 이후에 저 세 종목을 갖고 있었다. 지금 계좌요? 플러스입니다. 원고 매국 같은 소리. 수익이죠. 수익. 7월 이후에 LG화학 저점 대비 올라면 30%대예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68만 1,000원 찍고 눌린 거예요. 현대차 조정 받은 게 없어요. 기아 마찬가지. 19만 7,500원 종가 찍고 수요일 목요일 날 조정받은 거예요. 19만 7,500원. 20만 원 넘기는 룰. 시장은 이렇게 2,500 밑으로 깨져 있는데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줬으니까 계속.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짜증스럽죠 IT가. 근데 7월 초순에 시장 지수 그 당시에 견인한 건 이제 IT였고 그때 조금 먼저 움직였다가 힘없이 미끄러졌다가 조금 반등 나오나 했더니 또 눌려 있어. 어쨌든 세 종목을 우리 기준에서는 55에서 80%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립니다. 그럼 그 세 종목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장 어려운 게 없어요. 어제 시장 눌렸지만 좀 정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별 그렇게 크게 힘겹지 않았다고 감히 판단합니다. 오늘 LG화학이 조금 미끄러진 거 아쉽지만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조정받았던 현대차 기아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하방형성 잡고 방어해주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어제는 어제대로 또 오늘 기준에서 세빛캠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내리 연속이죠. 근데 걔는 1조 미만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주력주 55에서 80% 채운 거 이외에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뭡니까? 얘기했잖아 아까 52주 신고가 랠리 나오는 거. 52주 신고가 랠리가 계속 나오는데 5월 이후에 계속 밀렸다가도 또 신고가인데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어. 하나솔루션 4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와 행복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7월 달에 두들겨 맞아서 3만 800원? 그게 얼마요? 4만 9,100원까지 19,000원.
60% 이상 올라온 거예요. 7월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OCI요? 14만 원 막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방에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와서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 그리고 나서 폭등 랠리 나오는 거예요. 현대로템, 방산주들 쭉쭉쭉쭉쭉쭉 2만 3천 원대 막 쭉쭉쭉 다 올라가다가 그냥 무슨 뭐 현대로템 18,000원까지 내려와요. 그게 지금 오늘 2만 7천 원을 돌파해요. 9천 원 올라왔어. 5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2주 신고가 랠리, 한국항공우주 6만 원 돌파 52주 신고가 랠리에서 눌림목.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가 조금이 아니라 과하게 이제 눌려져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신고가 랠리 이후의 눌림입니다. 그런 수익 범위를 잡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나마 정상적으로 뭐 상한가라도 한 3개 있고 그 다음이 16%네요. 그런 상한가의 기준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 중앙에너비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와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교육도 해드렸죠. 중앙에너비스 교육도 해드리잖아요. 오늘 장중에 마감 방송에서도. 응? 이 중앙에너비스 오늘 내일 아침자 팍싱제 TV 거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상한가 잡아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셨냐 이거야. 그리고 제일 값어치 있는 건 뭐예요? 예? 안 부러워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도 뭐 시가총액 뭐 코딱지 바는 거 1,000억 원대 2,000억도 안 되는 OCI 어때요? 시가총액 3조를 넘기는 종목에서 2,380만 주짜리입니다. 주식수는 알고 계셔야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든 관심이 있는 종목이면 3조 1,000억을 넘기는 2,380만 주짜리 종목에서 이런 변동성의 기준 땡큐한 거죠. 땡큐합니다. 그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의 상승률 상위 종목 이 수익 범위를 오롯이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하나솔루션 49,100원 52주 신고가. 예? 하루에 하나솔루션도 20%씩 올라, OCI 23%씩 올라오고 하루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23%씩 올라와요. 예? 오늘도 쭉 올라갔다가 7% 가까이 올라갔다가 꼬리 달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74,000원 신고가를 50일 신고가를 다 뛰어넘어 버려. 그 흐름을 수익으로 내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많이 줄어서 239개인데 그 1조 이상짜리의 변동성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라니까요. 아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면 어때? 6천억 수준이면 어때? 세비캠 4천억에서 6천억 50% 올라오는 초단기간에 17일부터만 해도 17일 날 17%, 18일 날 9%, 15%, 19일 날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뭐 11%인가요? 13%? 하여간 뭐 내일이 매일매일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 월요일 15%, 화요일 14%. 그리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는 건 다 배웠잖아요. 현대로템 시간에서 27,150원으로 끝났어요. 26,900원이 52주 고가인데 27,000원대 장중에 다 넘기고 눌렸다가 시간에서 거래대금 3위 그리고 27,150원. 상승률은 크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휴스텔 매매하고 싶어요? 그럼 거래대금 터질 때만 보는 거예요. OCI,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오늘 뭐 우린 날이었죠. 방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개장 초에 사료주들의 변동성, 폭발적인 변동성의 기준, 어제 오늘의 수익. 그러고 나서 말씀드린 중앙에너비스의 상한가. (22일) 야간교육이 어제 야간교육입니다.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방송 끝나면 전화하시든가 지금 방송 중에도 전화를 하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함께 하시려면은 저녁에 가입하셔서 새벽에 가입하셔서 내일 아침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제 야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 세비캠까지 해서 세비캠
11만 3,800원에 매수 사인 나갔죠.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죠. 그리고 얼마? 13만 3,900원 찍습니다. 2만 원이 올라와요. 우리 매수하고 나서 2만 원이 올라와. 우리 매수하고 나서 17%, 18%가 올라와. 하기사 지금 우리 그 마세방에 가입하시는 분도 자산이 수억 원대 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른 데서 지금도 다른 데 계셔. 다른 데서 뭐 사러 가고 1억 얼마 또 물려 있대. 수억 원을 갖고 계셔요. 근데 보니까 계좌 AS 해달라 그래서 종목 전략을 잡아드리는데 제가 볼 땐 최소 30에서 50% 이상 손실이 난 것 같아. 근데 그걸 정리를 못하고 계실 거야. 라이브 방송에 VIP 방에 들어오셔서 포트 정리를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그 포트 종목으로 깨지고 계시면서도 수익을 내야 될 상황에 수익 낼 생각을 안 해요. 월요일 날 말씀이 수요일까지 고민해보고 옮겨오겠습니다. 그 고민하는 사이에 또 벌써 월요일, 화요일 박살났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쉐비캠의 변동성의 확장 범위부터 현대로템의 신고가, 하나솔루션의 급등, LG화학이 최근 들어 좀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깊어지긴 했습니다만 원체 7월 이후에 수익 범위가 크게 있었고, 현대 하나솔루션하고 우리 뭘 같이 봐요? OCI 좀 이따 보시면 기겁을 할 거야. 왜? 오늘만 문자 3번 나가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저가 그 더 밑에서부터 나가요. 공개적으로 오픈해드려도 수익을 못 내고, 불쾌등 마스방에 오셔서 전략을 올려드려도 수익이 원활치 않으시면 자산 규모가 있으신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무조건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세요. 어제 야간에 교육 다 해드린 거예요. 어제 야간에 세비캡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비캡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 빠지는 거죠. 그렇죠. 시간 내에서 2.9% 빠지고 마감됐으니까 동시효과에 마이너스로 출발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2, 3% 밀리면 전량차익 실현, 반등 나왔다 밀리면 또 2, 3% 밀리면 전량차익 실현. 근데 만약 시초가 땅 치고 강하게 빨간물로 쫙,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수라고 그랬잖아. 매수. 시초가가 얼마에서? 11만 3,800원. 좀 이따 문자 보여드릴 거야. 현대차 어제 설명 안 드렸어요? 오늘 같은 장에 장 중에 2.12%, 결국은 뭐 보합으로 마감됐지만 수급 나쁘지 않고요. 어제 야간에 현대로템, 오늘 아침 공략 줍니다. 오늘 아침 박승재 TV에 공략 줍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우리가 뭐 이 선행 매매한 거야? 그 선행 매매한다고 이게 뭐 움직여? 우리가 조금 사고 방송에서 그깟 박스에서 KBS도 아니고 시가총액 현대로템 조 단위 종목이 막 들썩들썩 움직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방산삼총사, 우리가 갖고 있는 방산삼총사 전부 50일 신고가 랠리야. 어제만 가입했어도, 그제만 가입했어도 아이고 지난주에 가입할 걸 그 후회를 왜 하냐고. OCI 지난주에 올려드렸어요. 개장 전 종목 2,400개 중에서 5종목. 하나솔루션 매일매일. 여기서 1.2만원 중앙 에너비스와 세비캡인데, 중앙 에너비스는 속된 편으로 쪽팔려서 얘기도 못해. 시가총액 무슨 뭐 2천억도 안 되는 거 그거를 저걸 상한가 담았다고 광고할까 윤정두가? 이런 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서 1.3%, 1.3%가 웃겨요? 시간에서 1.3% 1년이면 얼마냐고 그게. 이게 신고가라고요, 이게. 시간의 거래대금 3위입니다. 3위. 시간의 거래대금, 정상적인 업체의 거래대금 3위, 그리고 정상적인 업체의 강세는 삼성전자, 이거 우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0.5%, 그것도 500원 단위의 단주가 아니라 100원 단위에 흐르면서 저렇게 300원 0.5를 들어 올렸다? 시간에. 저 굉장한 겁니다. 시간에 현대로템 3위, 저게 27,000원 돌파 시도, 26,000원 돌파 밀려, 26,000원 돌파 밀려, 26,000원대 쫙 올라가면 윤정도 자 매수 그러면 쭉 밀려, 엉엉엉엉엉. 근데 손절을 안 해요. 수익 종목으로 주력의 기준에 또
수익 종목의 기준에 가져가는 종목으로 편입을 한 거니까. 손절할 종목은 손절을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응?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리잖아. 아침마다. 또 아침마다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올려드린 거 2주 전 금요일부터 지난주 화, 수, 목, 금 올려드린 거 보시면 박셀바이오 12일 날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이날 어떻게 돼요? 23% 폭등. 16일 날 25% 폭등 박셀바이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이 있어 없어요? 에? 한국항공우주 OCI 있어 없어요? 25개에서 2,400개 종목에서 5종목 올려드린 거예요. 중복돼요. 그리고 많이. 응? 하나솔루션 여기 있어요 없어요? 세비캠 있어요 없어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있어 없어요? 거의 매일 올려드려도 여러분들은 신뢰도가 없으니까 안 사. 그리고 저쪽에한테 물려가지고 내가 오늘 옆에 저 병원 가면서 우리 전화 받으시는 분 전화 받는 걸 내용을 들었어요. 전화를 하셨으면 가입을 하면 되지. 전화를 하셔놓고 이걸 저걸 물어보면은 전화 받는 분이 설명을 어떻게 할 거야. 윤정도하고 불기둥하고 뭐가 달라 그러는데 설명을 못해. 내가 들을 땐 설명을 못하는 거야. 윤정도하고 불기둥은 뭐가 달라요? 불기둥은 연구원이 하는 거고 윤정도는 라이브 방송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설명을 못하니까 이게 저기 불기둥의 윤정도 대표가 뭐 채팅방에서 해주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우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지. VVIP 방을. 채팅방에서 VVIP 방도 계시고 별도의 불기둥 마스터방은 불기둥 마스터방이 있는 거는 불기둥 마스터가 단기 변동성 종목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지. 윤정도 방송 듣고 가입하려고 전화했으면 나 윤정도 거 가입하려고 한마디 하면 끝이지. 아니야? 그럼 불기둥 가입할 거야? 그럼 불기둥 가입할 거야? 그럼 끝이지. 불기둥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 불기둥 마스터한테 전화를 하시든가. 마스터 전화번호 오픈돼 있잖아요. 응? 마스터 전화번호 오픈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화 결제 따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몰라요 그분도. 내가 답답해갖고 옆에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교육대 주나요? 그랬더니 야간에 무료 교육 해드리잖아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야간 무료 교육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나 가입하면 교육해줘요잖아요. 여러분들 노란톡에 카톡방에 이렇게 동영상 올라가 있는 거 OCI도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OCI 이게 몇 분짜리 녹화해놓은 거야? 이거 50분인가 했을걸요 오늘? 이거 50분인가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장중에 라이브 방송할 때 50분 동안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드립니다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이거 50분짜리 올려놓으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보세요? 안 보시지. 그냥 그냥 종목 하나 줘. 다 오른 OCI 말고 오르기 전에 줘봐. 이렇게. 어제 야간에 교육 안 했어요? 하나솔루션 하면서 OCI 우리는 같이 가져가니까 그 교육 못 받으셨다고? 아니 그러면 OCI 11일 날 올려드린 이건 뭐야? 11일 날도 똑같은 얘기 했겠지. 왜 다 오른 걸 주냐고. 이때도. 왜 마음가짐이 그러냐 이거야. 가입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딱 가입을 해야지. 그래놓고 그 다음날 돼서 내가 어제 가입할 걸. 보니까 아침에 세비캔 그냥 11만 3,800원에 매수 문자 사인 나갔더만. 내가 어제 가입할 걸. 그 후회를 왜 하냐고.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라이브 방송에서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오늘 VVIP 전화번호 제가 들고 있으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냥. 어떻게 운영됩니까? 난 자산이 이만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운영됩니까? 그러면 얘기해 드릴 거 아니에요. 이래 합니다. 포트폴리오 싹 갖고 오세요.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갖고 계시는 종목 싹 다 팔아야 돼.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대로 주력주에서 55에서 80% 딱 채워놓고 현금 일부 딱 채워놓고 나머지 수익 종목 미국의 정책주 우리나라의 정책주 딱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세비캠이라든가 이런 종목 보는 거예요. 어제 야간에 해드렸잖아. 어제 야간에 이걸 왜 못 사나 세비캠을. 카나리아 바이오 우리 1% 쥐고 있다 그랬죠. 오늘 쫙 뻗어 올라왔죠. 6%까지. 꼬리 달림 차익 실현인 거지. 현대로템 신고가 랠리 나와. 하나솔루션 땡큐 폭등해 오늘.
하나솔루션과 같이 보고 있는 OCI 오늘 개장하자마자 문자,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이전에 문자 어떻게 돼? 폭등이지. 오늘 하루에만 1년치를 다 뽑으실 수도 있어요. 1년치 회원 가입비를. 왜 못 뽑아? 어? 왜 못 뽑으세요? 세비캠 좀 이따 보면 소름 돋을걸요? 어? 상한가 종목 중앙 에너비스? 이거 뭐 못하대요. 이거는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슈에 의해서 변동성의 흐름. 예쁜 공대님이 흥구석유 해서 전체 잡아드린 장중 개장 초에 말씀드렸단 말이야. 또 점심 때 말씀드렸단 말이야. 유럽 쪽에서 영국 쪽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 새벽에 토픽 뜰 정도로 야 정책 똑바로 안 하냐? 에너지 가격 똑바로 안 잡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18%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데 우리는 이거 못 살겠다. 나 공공요금 안 낼란다. 어제 영국에서 어제 비단 어제만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면서 뭐 가스 가격의 강세, 또 전통에너지의 강세, 그 부분에 대해서 OCI 하나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의 강세, 신재생 에너지까지의 강세.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 섹터가 움직이는데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점심때 기준에 14%, 15%, 16%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상한가 그다음 뭐 흥구석유의 변동성의 확장, 막판에 이제 흥구석유는 꼬리 쫙 달고 내려온 흐름, 여러 가지의 기준. 결론적으로 불기둥 마사님이 상한가에 대한 차익 실현 전략 범위까지 다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교육받은 그대로의 기준에 개장 초에 거래를 터뜨리고 꼬리 달고 내려와 쭉 뻗어 올라와서 15분 만에 이걸 어떻게 보나 15분 만에 푹 치고 푹 내려오는 거를 시가총액 코딱지만한 애를. 근데 나는 이거를 개장 초부터 일부 잘 봤어.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그리고 요자락에서 교육받은 것처럼 거래가 없는 기준이지만 저점 대비 2% 3% 들어올리면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그거 조금 있다가 세비캠 할 때 교육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에 매수사인 나오면 그리고 양봉이면 편입 정점에서 미끄러 내려와 1.5% 수준의 조정이면 차익 실현 다시 바닥을 다지고 2% 돌려 그러면 이게 얼마? 24,800원, 25,000원 수준 그러나서 거래 수반되고 폭등 편입의 기준 얼마까지? 1조 미만짜리는 20%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그 종목 소형주에 대해서 이런 교육 자체를 한다는 자체도 무리수가 있어요. 개별 매매면 가능합니다. 개별 매매.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소액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고. 전체적으로 방 안에 뭐 1000명씩 있는 방이 매수 그래서는 안 돼. 우리도 지금 현재 인원이 솔직히 시장도 이렇기 때문에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00명까지는 안 돼도 그 수준. 근데 거기서 자산도 또 많으신 상황인데 매수 문자 막 내보내서 매수 이래버리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라이브 방송에서 코멘트 해드리거나 동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리거나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거나 그렇게 기준을 잡고 매직 불기둥 마스터님이 운영을 해서 전략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마케팅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샀다고? 에이, 여러분들 선배분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가 그냥 소액 들어가서 이런 5분봉의 기준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소액 들어가서 수익 나고 있습니다. 일부. 이건 창피해서 내가 말도 못하는 내용. 그러니까 예쁜 공리님 보시면 얼마나 8월 4일 하루에 이렇게 단타를 이렇게 치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본업이 따로 있으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대표님의 교육을 온전히 받아들이니 오늘 같은 장에서 스스로 스캘핑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건 아니 예쁜 공대님이 VVIP 방에서 뭐 저한테 뭘 잘 보일 게 있다고 이런 뭐 말씀을 하시겠어요. 근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보시면은 자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인물 검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요즘에는 등록을 하면 돼요, 사실. 예전에는요, 네이버가 알아서 윤정도를 등록을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윤정도가 이걸 등록시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자기 프로필을 자기가 등록시킨다고 올리면 등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건 네이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프로필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검증이 돼야 넣어주는데, 수익률 대회는 리스크가 있다고 요즘은 잘 안 넣어줘. 수익률 대회 우중한 거는 잘 안 넣어줘요. 그 도서 같은 경우 이렇게 넣어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익률에 대해서는 실전 투자 대회에 우승을 했어도 잘 안 넣어주더라고. 그 상장을 보내고 해도.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어찌됐건 공식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이 밑에 오른쪽 밑에 요 화면 요거 있죠. 요거 대단한 거예요. 회원 가입하시고 나 공부할래 하시면 이거 다 드릴게요. 당연히 VVIP 방은 이걸 다 드립니다. 교육 자료를. 근데 예를 들어서 불기둥 마스터 가입을 하신다? 그럼 이 가격이 더 비싸요. 이 가격보다도 교육 VOD 요 가격이 더 비싸. 왜냐면 한 시간이 아니라 한 강좌당 9시간의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110만 원씩 5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45시간이죠. 우리나라에 45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없어요. 45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뭐 휘영찬란한 어떤 보조 지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름 이상한 기법 강좌, 그거 기법 강좌 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5일선이 뭐 11선, 21선 뚫고 올라가는 단기 골든 크로스 발생되면은 5일선 키스 기법. 그러면 그게 그 사람 뭐 기법인지 알아? 아니야. 60일선과 20일선과 5일선의 역배열 상태. 그러면 6, 2, 5 이렇게 떨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역배열 상태로. 그럼 625가 뭐예요? 우리가 배운 거는요.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뭐 북한에서 밀고 내려왔다. 625. 이거 난리 났다. 큰일 났다. 그럼 625라고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해주신 분, 그분이 만든 기법이에요? 근데 초보 투자자들은 그분이 만든 건지 그러시면 안 되고, 이름이 휘영찬란하게 붙어있지 않더라도 올해 22년도 VOD를 눌러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름 짓기도 귀찮아. 4대 천왕 캔들 완전 정보. 혼마 문내이사가 300년 전에 만든 캔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게 가장 기초예요. 캔들에 대한 분석과 거래량에 대한 분석과 이동평균선의 분석,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보조지표입니다. 그 캔들에 대해서 수백 가지 패턴이 있는데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윌슨이라는 분이 세계적으로 뿌릴 때 전략을 잡아놓고 뿌렸냐? 아니, 그냥 300년 전 거를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름만 붙여서 발표만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지금 HTS, MTS가 발달돼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데이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윤정두가 35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캔들에 대해서 이 교육만 4대 천왕만, 수백 가지 패턴 필요 없다. 별 3개짜리 4대 천왕만 알자. 그 8가지 4대 천왕에 짝짓기니까 8가지. 이게 8시간 강의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캔들 우습죠? 토요일날 들어오신 분 한 분이 캔들 우습다고 하면서 이거 기초도서네? 하고 뭐 나는 다 섭렵했는데 이러신 분이 계세요.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이 캔들 이 8시간 이 강의하고요. 삼선전환도를 포함시킨 응용 강좌까지 해서 10강좌. 이게 한동안 증권사 임직원분들 10시간 강의 내용이었어요. 1시간에 200만 원짜리 패키지로 2천만 원. 농담이 아니라. 어떤 증권사가 바보도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우스운 캔들 내용일 것 같으면은 이거를 10시간에 1,000만 원, 2천만 원씩 주고 윤정두 불러다 강의를 하겠어요. 그게 우스워요. 이동평균선도 뭐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MACD, 오실레이터 이런 거 전부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보조지표입니다. 그 이동평균선의 기초적인 내용을 한 번에 배우고 그 다음에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응용을 해서 매직 시그널까지 소나 모멘텀 차트, 그게 MACD 오실레이터, MAO,
함께 이동평균선의 보조지표. 그게 소나 모멘텀 차트예요. 매직 시그널이라고 표현한 게. 그게 7강입니다. 그러면 캔들 끝났죠? 7강으로 뭘 끝낸 거예요? 이동평균선 끝났죠? 그러고 나서 거래량, 실질적으로 거래대금, 이렇게. 거래대금 8강. 거래대금 우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변동성 종목, 상한가 종목 잡아주세요. 이 거래대금 요거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앞전 9시간짜리 교육 5강자에 쪼개져 있던 내용을 이번에는 25시간에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냥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거를 섭렵을 하시고 예쁜 공주님처럼 그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걸 드리는데 드려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수익을 내실 수 있겠다. 예쁜 공주님이 지금 저하고 4년인가 5년째인가 그래요. 한 번에 그게 되셨을 것 같아? 종목은 어떻게 설정할 거야? 한 번에 되셨을 것 같아? 저 교육 내용에 종목 설정하는 방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종목을 설정할 줄 알아야 매매를 할 거 아니야. 그거를 윤정두가 잡아주고 고수의 영역 실전투자대회 우승하기 전까지는 실전투자대회 나와서 우승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전까지는 윤정두에게 매매 사인도 받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주력주에서 수익을 이렇게 잡아내시고 좀 이따 앞빵님 계좌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빠 할 때 앞빵 그분께서 대형주로 그분도 지금 저하고 4, 5년 되셨는데 대형주로 얼마만큼의 수익 범위를 잡아내셨는지 지금 2024년, 2025년 만기이신 분들도 계세요. 조선인물 검색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윤정두 조선인물 검색 들어가시면 윤정두에 대한 프로필이 그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까요? 조선 인물 검색 아카이브 조선 인물 검색 여기서 한번 윤정도 한번 찾아볼까 있나? 요즘에는 안 들어가 봐서 엔터 치면 여기 나오죠. 자세히 보기 상세 프로필 보기 대한민국 윤정두 금융인 이거 바꿔야겠네. 옛날 걸로 돼 있네. 아이고 저도 이만큼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나오죠. 이트레이드, 대우증권, 한국거래소, 현, KLX,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 교육 강사 어마어마한 이력입니다. 우리나라에 방송 나오는 그 비제도권 인사 중에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강사가 있을까요? 수익률 대 리스트는 없네. 왜 그건 빠졌지? 여기도 수익률 대는 뺐나?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그죠? 윤정두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나 다른 쪽에 가입하신 쪽에 종목 물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니 다 좋아. 어디 그런 애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요. 걔 인물 검색하면 나와요? 조선 인물 검색이나 어디 뭐 네이버에서 인물 검색하면 제대로 나오나? 뭐 방송 경력이나 실전 투자 대회 수익 1등한 거 있나 혹시 프로필이? 도서 한 권이라도 제대로 내놓은 거 있나? 없을 거예요. 없는데 왜 그런 애들하고 매달려 있는데 그거를 우리 전화 가입 전화 받는 분이 그거를 일일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못 하잖아. 이게 그 지금의 KLX 2005년도 그때는 증권선물거래소였어요. 이름이. 거기서 초청을 했다니까. 윤정두를.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한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부르지를 않는다니까. 증권사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 부르지. 그 정도로 그 같은 격으로 우리나라의 KLX가 증권거래소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수익률 대회. 이게 세계의 기록입니다. 세계. 우리나라 기록 당연히 우리나라 1위의 기록이고 2위의 기록이 2위가 2000%인가 3000%인가 있을 거예요. SBS, CNBC. 예?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KB금융, NC소프트, 현대중공업,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으로. 다른 사람들 그 계좌 종목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1위하고 나머지 이것도 우리 직원이고 연구원 다 JDI 아니에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JDI 40명이 모여서 수익률 대회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윤정도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으로 나머지 이제 JDI 진검승부 JDI 이름 붙여서 나머지 연구원들 하나씩 주고 그리고 이거 연구원이 이 수익을 냈을까? 소형주 잡주했겠지? 윤정도는요. 2천만 원 계좌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500만 원짜리 계좌 가지고 쓰레기주들 어떻게 한번 상한가 가면은 1등 한번 해보려고 리셋하고 또 참여해서 또 하고 500만 원 리셋하고 또 참여해서 또 하고 아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도 수익 잡아내셔야 됩니다. 에? 그거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걸 못하겠어요. 분명히 LG와 현대차 몇 달 전부터도 보고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9조까지 올라오는 이런 종목을 다 들었는데 나는 못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손 꽉꽉 묶어서 주력주 55에서 80% 꽉꽉꽉 채워드리고 그러고 나서 OCI, 하나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이런 종목에서 52주 신고가 잡아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요? 상한가 종목이 됐든 세비캡이 됐든 시가총액 1점 미만의 변동성 종목 보는 거죠. 여기로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만 2,500포인트 이탈됐으니까 여기서 10% 할인해 드립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교육자료 1,000만 원 상당의 교육자료 다 드립니다. 볼케동 마스터 가입하신 분들도 나 교육자료 주세요 하면 다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세비캠입니다. 세비캠입니다. 8월 19일 날 우리는 109,000원, 106,700원. 그러면 합산해서 평균 단가 대략 한 107,000원, 8,000원 잡을까요? 그래, 108,000원에 오늘 얼마요? 133,900원 같습니다. 133,900원. 금요일 날 편입하고 그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만에 얼마? 30% 이상의 수익. 오늘 기가 막히죠. 개파락 2.9% 시간 내서 2.9%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개파락 나오고 나서 빠바밤 눌리고 돌리는데 바로 매수 9시 7분입니다. 9시 7분이에요. 오늘 만약에 윤정도가 병원 안 갔으면은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는 그 혈압 당뇨 가면서도 문자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얘는 1조 미만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안 둔 거고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잡아드렸다면 얘는 오늘 문자가 한 최소 3-4번 이상 나왔겠죠. 최소. 근데 이제 오늘의 기준에서는 OCI 기준에서만 안정성으로 좀 문자 발송하고 얘는 요때 문자 발송하고 나중에 한 번 더 발송을 했어요. 일단 세비캠 113,800원 편입 133,900원 2만원이 올라와요. 저기서부터. 대박이죠. 14% 수익 아니죠. 저점 대비하면 18% 정도 됩니다. 오늘 기준에. OCI 9.5% 오늘 문자 몇 번? 3번 나갑니다. 오늘만 3번 나가요. 세비캠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수목금 8월 20일 월요일 8월 23일 화요일까지
세비캠 여기 있잖아. 내가 우리 직원분 내가 무지하게 혼냈어 이거. 이거 왜 여기다 이걸 박스를 안 쳐 얘는? 응? 세비캠입니다. 오늘 아침 개장 전이에요. 그리고 개장 직전 58분에 예쁜 공주님도 세비캠 8월 17일날. 그럼 8월 18일, 19일, 22일, 23일 매매 안 하셨을까? 하셨겠지. 왜?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케빈 선생님, 순간 확 빠지는데 손절가 이탈 수급범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신고가 이후에 눌림이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무난합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높지 않아야 됩니다. 비중 조절만 5%까지라고 했으니까 5%만 채우시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응?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22일 날 세비캠 절반 고점 매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 9% 세비캠 좀 봐주세요. 다시 갑니다. 와. 다시 절반 매도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제 두 번의 전량 매도를 하는데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 그러니까 4분의 3을 매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4분의 1을 9% 수익인데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시간에서 이제 어제 시간에서 2.9% 눌리고 끝났는데 오늘 바로 눌려갖고 매수인 뭐 9시 7분에 매수인 나갔죠. 9시 7분에 어제만 가입했어도 오늘 아침에 9시 7분에 세비캠 5% 편입 문자 여기 있잖아요. 5% 세비캠 편입. 응? 이게 문자 아니에요. 이거 문자. 세비캠 5% 편입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행복해. 오늘 하루에 그냥. 남들은 15% 절반 차익실현 또 했습니다. 매수 5% 하셨겠죠. 그리고 절반 차익실현 했습니다. 18% 차익실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얘가 무슨 펀드멘탈로 들어갑니까? 아니야. 신규 상장주인데 공모 가격보다도 월등히 올라와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PBR, PER 좀 봐봐. 말이 돼요? 매출액이 450억인데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 수준이야? 과도한 거지.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이슈 부분. 왜? 폐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폐 배터리 관련해서.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된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변동성을 준다. 그럼 변동성에 거래가 실렸느냐를 보고.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지금 세비캠이. 9시 1분인데 100억이 터져 있어요. 우리는 1000억 원만 거래가 터져도 된다고 그랬어요. 7월 18일 날 1000억 원 이상 종목,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종목이 14종목입니다. 이날 박셀바이오가 상한가 갔죠. 7월 18일 날. 그러고 나서 8월 12일, 8월 16일 23%, 25% 추가 폭등 나오고. 어제 기준에 현대차가 1000억 터진 게 그게 13이에요. 이 창피한 거예요. 거래대금이 많아야 뭐 변동성도 나오고 좋은데 안타까운 거죠. 어찌됐건 거래대금 1000억 넘기는 게 13 종목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1000억만 넘겨도 된다. 7월 19일 이후에 1000억의 기준으로 이제 종목의 거래대금 기준을 설정을 한다. 원활한 환급성을 보기 위해서이다. 결론은 17일 날 9시 22분에 벌써 724억이 터져요. 마감 때까지 1000억만 터져도 된다고 했는데 벌써 724억이 터집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얼마에 맨 처음 올려드렸어요? 불기능연구원이 6%일 때 올려드렸죠. 왜? 벌써 이미 9시 1분에 개장 초부터 갭상승의 거래대금이 116억이니까. 우리는 1000억에 10% 100억을 9시 10분 9시 반에는 20% 200억 10시에는요 30% 300억이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했어요. 9시 10분도 안 됐는데 100억이 넘겨졌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린 거고, 그러고 나서 기준거래량의 설정 범위를 1000억으로 잡은 이유를 보여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이 종목을 거래대금이 최상이라고 한다면 최대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고점 10만 2,700원 17%까지 찍고 눌림목이 나와요. 그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어떻게? 1.5% 3% 밀리면 50% 전량. 그럼 평균 10만원 전후 초반에서 전량 차익 실현했겠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렵나? 윤정도가 갑자기 만들어 놓은 전략도 아니고 이렇게 다 올려드린 전략인데요. 10% 이상 수익 났을 때는 1.5에서 2%, 10% 미만일 때는 1에서 1.5%.
조정 나오면 절반, 그 이상 나오면 전량. 오늘은요 세비캠 전량 차익 실현인 거야. 어제는요 세비캠 전량 차익 실현인 거야. 전량 차익 실현할 땐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거야.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밀리거나 아무 때나 막 따라붙는 게 아니고. 그래서 17일 날 같은 경우에 17%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7%까지 뚝 떨어져요. 거래가. 거래가 아니라 수익이. 꼬리 쫙 달린 거지 뭐. 응? 꼬리 쫙 달린 거지.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종가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림 그려드려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시초가죠. 여기가 시초가고 그 시초가 위에서 요만큼에서 끝난 거예요. 그죠? 몸통이. 그리고 꼬리 아래 꼬리는요 요만큼 있는 거고 윗꼬리가 얼마나요? 허벌나게 크죠. 여기까지 다 윗꼬리지 뭐. 그러니까 뭐 꼬리가 절반 달리면 판다, 뭐 3분의 1 달리면 판다. 정신 나간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왜 상한가 간 종목을 꼬리 3분의 1 달리면은 10,000원에서 13,000원 간에를 1,000원이나 빠지면 12,000원에 팔겠다는 거야? 바보야 우리가? 고점에서 일정 범위의 정점 인식이 딱 잡힐 만한 오버슈팅 자리에서 고점에서 1.5% 2% 밀리면 절반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의 범위도 설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못 하시니까 장중 내내 강조를 드리는 거고 악을 써가면서 문자를 발송하면서 편입하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응? 세비캠의 8월 18일 날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 이걸 왜 못 잡나? 이걸 왜 못 잡아요?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에 거래량 터졌어. 양봉이야. 매수. 앞전 고점을 넘기네. 앞전 고점을 넘겨요. 매수. 매수를 했는데 바로 급격히 꺾여. 차익 실현 내지는 뭐 안 돼. 그럼 손절인 거지. 욕심쟁이들 무조건 사면 다 올라야 돼? 손절할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하필이면 내가 샀어. 근데 과도하게 밀렸어. 꼬리 달리면 다행이지만 꼬리 안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이게 손절 범위면 손절해야죠. 다시 따라붙더라도. 그걸 못 지키면은 매매 못 하는 거예요. 와, 갖고 있었는데요. 와, 올랐다. 대박이다. 그게 몇 번이나 그래 보셨어? 그렇게 하다가 맨날 손실 나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새벽 시간에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비캠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재활용 시장 급성장에 관련해서 그럼 더 성장하면 하면 돼. 매출 400억 원대 종목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 근데 시가총액이 6천억이야. 매출이 4천억. 순이익이 400억도 아니고 매출이 400억, 500억 뭐 이래요. 그러니 저평가는 아니다. 응? 8월 18일 날 시간에서 이렇게 3.99%의 강세를 띄고 시간의 거래대금 1위에 놓여지고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그러면 들여다본다. 200만 주의 기준거래량과 함께 금요일날 기준에 들여다보십시오. 앞전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기준 잡아서 설정 범위를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 주의 거래량이 개장 초에 10%, 20%, 30%, 10시까지 실리면서 양봉이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날은 개장 초에 빵!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졌다가 순식간에 한번 빵 치고 바로 확 밀렸어요. 만약에 이걸 보고 따라붙었다면 손절 범위. 잘 저점에 편입했다면 수익 내고 빨리 빠져나오는. 그러고 나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없어요. 저점에 인식이 잡히고 2% 들어올려서 따라붙었다면은 그땐 거래는 필요 없어요. 손절 범위가 명확하니까 어디? 이 저점의 기준을 잡고 따라붙은 거라면. 그럼 이 저점이 이탈되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손절의 기준을 잡는 거죠. 그 19일 날은 개장 초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의 일부, 그 물량에 대한 수익 범위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19일 날 우리가 109,000원, 106,700원의 분할 매수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잡혔다면은 22일 날 9시 16분에 불기둥 마스터님은 제 차 103,500원에 제 차 편입의 설정 범위를 또 잡아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어제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까지 가요? 8%? 아니지. 오장 늦게 퍽 치고 들어올린 그 흐름이 세비캠 15%까지 들어올렸어요. 개장 초의 기준에 중립으로 초록 색깔을
박스를 쳐놨어요. 초록색깔 박스 중립으로. 왜? 반짝했는데 거래가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눌려요. 만약에 따라붙다면 손절인데 거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거래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거래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편입의 기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립입니다. 없으니까 손절도 아니고. 그리고 바닥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찍고 2% 3% 들어올리면 그럼 10만 2천 원 3천 원이죠. 그럼 편입할 수 있다. 거래는 상관이 없다. 거래량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 거래를 드디어 이제 터트려주고 앞전 고점을 넘겨요. 여기가 전부 편입 구간입니다. 전부.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요. 저점에서 2% 들어올린다. 그 내용은 요거예요. 갑자기 만들어낸 말장난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께 이런 교재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9시간짜리 5강좌 45시간부터 해서 또 별도의 강좌 또 고급 과정 거기에 서양식 패턴 분석은 넣지도 않았어. 이동평균선 기초편도 넣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실전 매매 그 정도입니다. 그거를 배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그 교육을 창시한 사람의 전략을 따라 잡겠습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 세비캠은 지속적으로 방송 갖고 나는 거예요. 17일이죠. 17일에 22일이죠. 지속적으로 방송 갖고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22일 날 158만 주 터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날 기준에 150만 주만 기준을 잡자. 왜? 150만 주면 1,500억 이상 2,000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그러면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진다.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이 원체 죽어 있으니 차분하게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자. 그죠? 내일자에도 또 올려드렸어요. 결론은 세비캠,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OCI 이런 종목이 오늘 초대박이 난 거죠. 어제. 이제 날 샜으니까. 150만 주의 기준 거래량 대비 양봉. 응? 그리고 나서 23일에 9시 7분에 11만 3,800원 편입. 목표 주가 13만 원. 넘기 안 넘겨? 넘기죠. 13만 3,900원 겁니다. 그걸 찍고 고점에서 밀려 전량 차익 실현이지. 이게 뭐예요? 시가가 11만 3,800원 되돌릴 때 윤정도가 딱 매수 9시 7분에 그리고 현재가 11만 4천원 매수돼야 안 돼. 되죠. 거래대금은 사실 살짝 모자랐지만 100억이면 된다. 10분 되기도 전에 100억이면은 그러면 일단은 1,000억 수준의 거래는 터진다. 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입니다. 얼른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도 우리는 시초가 돌릴 때에 그 힘의 강도를 보고 거래대금의 강도를 보고 보통 눌리거나 했을 때는 거래가 둔화되는 게 거래가 둔화돼야 되는데 거래가 실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기둥 마스터님이 9시 7분에 올려드리고 또 올려 28분에. 무슨 얘기냐면은 윤정두가 문자 사인 내놓고 문자를 보내고 하면은 바로 불기둥 마스터가 같이 채팅방에서 불기둥 마스터방에서 같이 운영을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윤정두가 운영을 해드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방은 윤정두의 전략을 마스터가 전달을 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저렴하고 불편한 게 좀 많이 있겠죠. 그래도 나는 매매가 원활해서 가능하다 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억 단위 이상의 운영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VVIP망으로 오세요. 수익이 목적이죠. 어우 비싼데? 안 비싸. 2007년도에도 1년에 3천만 원. 그리고 일반 VIP 150만 원 월. 결론적으로 하루에 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실 보는 것보다 나아요. 9시 34분에 벌써 6%까지 돌렸어요. 마이너스 4.44까지 밀렸죠. 우리가 시가에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44 찍고 돌려서 11만 3,800원 넘길 때 매수한 그 기준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90에서부터 고점이 얼마예요? 이게 13만 3,900원 11만 3,800원 매수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때 목표 주가가 13만 원이었어요. 9시 39분에 이미
7.68. 이거를 왜 여기서 편입을 못 하십니까? 라는 기준이 된 거죠. 1분봉입니다. 시가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그 기준에서 여기서의 기준 범위 9시 7분이니까 편입의 기준, 그리고 여기서의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에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 이런 걸 왜 다 놓치냐 이거예요. VI, 그리고 눌려, 돌려. 와우, 난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거래대금이요, 순식간에 10시가 되기도 전에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데 1조 이상짜리가 238개 종목, 239개 종목이죠. 1조 이상이 239개 종목이 1조 이상이 있는데 1조도 안 되는 5천억짜리, 4천억짜리, 5천억짜리가 거래대금 몇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일사료, 세비캠 4위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편입의 강도를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10%까지, 15%까지. 결론적으로 10시 한문에 12% 고가가 13만 1,300원 조정받으면 이제는 차익 실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 안 받고 또 올라가. 그렇게 해서 고점 찍고 13만 3,900원에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 설정 범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린 거, 이렇게 13만 3,800원 기준에 1.5 3%. 그럼 얼마? 13만 원 수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가 돼.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예? 근데 애매하죠, 저렇게 되면. 그래서 정점의 인식이 잡히게 된다. 쭉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눌림폭이 나온다. 그러면 정리를 하잖아요. 결국은 15시 15분에 예? 결국은 15시 15분에 얼마? 5.63까지 밀려요. 우리는요, 저 가격대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온 상태들. 5분봉의 기준에 보시면요, 아주 단순하고 재밌고 끝내줍니다. 예? 여기가 바닥이 됐어요. 여기가 이 바닥의 인식을 잡고, 그리고 나서 2%를 들어올리는 구간, 그 구간이 11만 4천 원 정도가 되고 시초가를 딱 넘기는 구간이 돼요. 그럼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어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자락을 넘기는데 뭐 어떻게 돼요? 거래가 빰빰빰 하고 터지는 거예요. 요 음봉, 꼬리 달린 음봉까지도 매수로 설정을 이렇게 잡아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처음에는 양봉이었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봉이 돼 있다 보니까 거래가 터져 있던 거예요. 꼬리가 달리고 음봉인데 거래가 터지진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여기서부터 음봉으로 그냥 쭉 내려온 거라면, 이렇게 내려온 거라면은 거래 이렇게 터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정상적인 교육 강의에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9시간 교육이라니까 그거 하나만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초록 색깔 여기는 중립,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밀리지도 않고 뭐 고점을 살짝 넘기는 수준 정도의 흐름, 중립. 그러고 나서 이 빨간 색깔로 전체를 쳐드린 거고, 여기 거래가 제한적일 때 이 정도 범위도 또 역시 중립. 그러고 나서 밀려 내려와요. 이 구간 파란 색깔 있죠? 여긴 차익 실현의 범위라는 거예요. 거래 없이 고점 대비해서 툭툭툭툭. 그래서 13만 원 초반 요 라인을 그어드린 겁니다. 여기가 이탈되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또 마지노선 13만 원.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편입할 때 그 목표 주가 얼마? 13만 원을 설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번 맴돌았죠. 그럼 차익 실현 했어야죠. 하고 재편입해야죠. 재편입의 구간은 12만 5천 원을 찍고 돌렸을 때 여기서 그러면 12만 8천 원에서 신규 편입, 재편입. 대신에 여기가 이탈되면 철저히 손절을 하자 했어요. 분명히 문자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단계별로 뭐 죽었지. 쭉쭉쭉 짝짝짝 깨깨깨.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비캠 같은 경우에 부럽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럽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내일 당장이라도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내시면은 어디서 어떻게 얼마큼의 수익을 가져가시겠다라는 건지 나는 저로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그리고 방송 만약에 끝난다, 끝나면 전화하세요.
끝나면 답답하신 분이 전화하시는 거에 절실하신 분이 저는 언제든 여기 있으니까 지금 올려드릴 겁니다. 뭐를요? 세비캠을. 응? 세비캠에 문자부터 해서 다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비캠 그 문자부터 해서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세비캠입니다 라고 이렇게 콧소리가 착착착 나오고 이 흐름을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문자 내역을 이거를 놓칩니까? 유료 문자 이 내용 채팅방에도 다 올려드린 이 내용을 왜 놓쳐? 방송에서 하루당 걸로고 세비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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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개 종목에서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을 세비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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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왜 놓치냐고. 왜 놓치시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하겠네. 응?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응?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세비캠 매매하나요? 내일 변동성 거래가 터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세비캠 매매 안 하나요? 세비캠 매매 안 하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죠. 왜? 꼭 세비캠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세비캠에 목매하지 마세요. 어찌 됐건 세비캠 부분을 잡아 드릴 테니까 세비캠을 잡아 드리든 똑같은 이런 엄청난 단기 변동성 90%라서요. 90%.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수익을 잡아낼 것이냐? 그런 수익을 잡아낼 것이냐? 결론적으로 이 세비캠의 내일장 개장 전 공략주로 들여다보셔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전략 부분도 다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어요. 잡아드린 만큼 내일은 성공하십시오. 내일 기준의 기준 거래량을 우리는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만 주만 터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 좀 보수적이야 하시는 분들은 200만 주의 거래량까지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00만 주까지도 내일 기준의 거래량 기준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 지금 바로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그 동영상 보시고 방송 끝나고 동영상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 또 고민해 보시고 대처하시고. 동영상이 세비캠이요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방송 동영상까지 포함해서 야간 방송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아요. 18일 16시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어요. 참조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구독 알람 신청 하셔야 띵동 새로운 종목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구독 알람 신청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구독 알람 신청, 구독 알람 신청. 그리고 유튜브 방송. 그리고 OCI 나오느라 현대로템부터 빨리 그냥 넘길게요. 쟤네들은 자료 안 올리고 빨리빨리 넘길게요. 케빈 선생님 세비캠 이런 수익 다 잡아가십시오.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도 있고요. 사은품 드리고요. 불기둥 마스터는 불기둥 전화번호로. 현대로템도 빨리 넘깁니다. 그냥 빠르게. 현대로템 19,550원입니다. 부럽죠? 6월 17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6월 말까지 계속해서 23,000원대까지 수익. 근데 7월 달에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솔직히. 속단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내려왔냐면은 얘가 18,000원대까지 18,000원. 시간에서 1.31%가 작지 않아요. 거래대금 3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침 개장 전 또 카톡방에서도 또 방송 이외에 개장 전
이렇게 계속 현대 롯데메밀다를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못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장대양봉 이후에 쉬어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고점을 점진적으로 계속 넘기고 있었던 거죠. 재차 52주 신고가를 낸 겁니다. 현대로템 와 행복하다 현대로템 응? 다들 현대로템 응? 저평가 상태의 종목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규 수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방산에 대한 내용이고 응? 결론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재건 산업에 대한 그 내용도 이슈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건 보도 자료입니다. 지금 당장에 뭐 실적 개선도 연동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기 7월 말에 장대양봉 이후에 못 움직인 것 같지만 지금 꾸역꾸역 다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업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펀더멘털적으로는 더 검증받아야 되고요. 정부의 정책이 형성돼 있다. 항공우주청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그 기준은 뭐다?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기술력 포진 부분도 있다. 한국항공우주 36,000원대부터 1월부터 5월 얼마? 4만원대 중반 그리고 4만원 후반 5만원 계속 그리고 6만원을 찍어요. 그러고 나서 밀렸단 말이야. 크게 밀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편입, 추가 편입, 신규 편입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쭉 뻗어 올라와서 6만 5천 원대인가요? 6만 2천 원? 6만 2천 원대인가? 하여간에 신고가 딱 찍어주고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좀 됩니다. 이제는 다시 신고가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아시겠죠? 자 이렇게 쭉 공부하시고요. 하나솔루션 공부하시고 이런 문자 안 받으실 거예요? 33,000원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47,000원. 그렇게만 따져도 14,000원. 그렇게만 따져도 40%. 어? 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 계좌는 두 달 동안에 초전 박살나 있는데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9조까지 올라온 얘는 40% 올랐어. 그 앞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전부 52주 고가 찍었어요. 어떻게 계좌가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뻘건 불기둥이 나와 있어야지. 그게 어려우신 분들만 동반적으로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 공부도 하기 싫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22일 날 야간에 그리고 23일 날 개장 전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변동성 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분기 실적 1,600억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태양광에서 빵 터지면서 2,800억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 75% 넘기고 순이익 118% 넘겼어요. 밴드에 여전히 하단부에 위치해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친환경에 맞는 정책에 엄청난 수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랠리가 나온 거고 그 이후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하나솔루션과 함께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우리는 OCI입니다. OCI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역시나 보셔야 돼. 10만 4천 원까지 밀렸다니까요. 이 OCI 내용 그대로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그대로. 엄청난 거예요. 이 OCI도. 여러분들이 이 OCI 부분을 쉽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OCI가 굉장한 그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하기 때문에 계속 잡아드렸어요. 지금 압박님 거 보세요. 압박님. 그리고 다른 분들 OCI 또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 OCI의 펀더멘탈을 좀 보세요. PER이 4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주가 대비 2배가 올라와도 그래도 여전히 시장 평균 그
PER보다 낫다. 여전히 저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정두보다 똘똘한 외국인 기관들이 안 사느냐. 그게 의구심이 생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돼 주었지만 이것이 연속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보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감 가지시되 이 부분 때문에 저평가니까 뭐 폭등이 나오고 있다 이것보다는 기술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옳다. 오히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만에 하나 말도 안 되지만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11월 중간선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기가 잡힌다? 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화당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시장도 일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친환경 관련된 전기차 또 그에 따른 2차 전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다소 부담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생각 그러지 않아요? 부담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의 OC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수익을 잡아낼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는다? 철저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보다 실제 대처하는 방법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처를 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방금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아시죠? 그렇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OCI의 이제 추세적인 그 부분에 전략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쭉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캔들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은 공부를 하시고, 캔들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4대 천원 캔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10시간짜리 교육 교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원가입하시면 그건 다 드려요. 공부하시겠다는데 윤정두가 그거 안 드릴까? 다 드립니다. 회원가입만 하시면.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OCI 지금 반짝였다고 OCI 뭐 당장 내일 집중적으로 막 공략해야 될 겁니까? 아니잖아. 내일 거래량이 터지고 추가 강세를 띄면은 따라붙고 또 수익을 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OCI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추가적으로 잡아내려 노력을 하셔야 되죠. 잡아내려고 노력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시죠? 어렵기 때문에 윤정두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겁니다. OCI 어제만 가입했더라도 오늘 문자 보셨죠? 오늘 문자 다시 봐요. 오늘 문자 보세요. 오늘 8월 23일 오늘 세 통 나가요. 세 통 추가적으로 13만 1,000원인가에 또 나갑니다. 왜? 우리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의 문자 사인을 내보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평균 단가 대비해서도 올라와 있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저점에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혀 있었고, OCI의 전략에 대한 영상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오늘 장중에 영상을 새로 녹화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OCI의 영상 부분을 여러분들이 필히 시청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시 40분에 녹화를 했고 기술적 분석부터 해서 쭉 펀더멘털적인 분석 부분 굉장히 깊이 있게 길게 쭉 해드렸습니다. 어제 야간 교육을 3시간 이상 해드렸어요. 어제 야간 교육 홈페이지에서 꼭 보셔야 돼요. 당장 오늘 뭐 새벽에 피곤해서 못 보시더라도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개장초부터 이거 51분짜리 교육인데 개장초부터 펀더멘털적인 부분부터 해서 왜 얘가 못 움직이는지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다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새별행이 떴습니다. 저거 저자락에서 잡았으면 행복하셨겠죠? 라고. 그게 얼마입니까? 문자가 나간 게 12만 5,500원. 그 다음 12만 7,500원. 오늘 12만 3,5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수급은 13만 2,500원. 13만 2,500원. 수급은 더 좋아. 근데 비중 유지죠. 앞에 보면은 신규 편입자의 기준에서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신규 편입자의 기준. 예? 기존에 우리는 편입을 해놨고. 그래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수익 계좌를 가지고 계시고 저평가 상태 인식 당연한 거고 지금의 컨센서스 다른 업종군은 실적 전망치가 하회되고 그러는데도 이쪽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 대법원의 웨스트 버지니아와 그 미국의 환경청 EPA와의 소송 부분의 결과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지금의 현재 위치도 제대로 해석해드렸어요. 그냥 이거 끝내줘요 이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환경청과 공화당 또 전통에너지 업체들과의 소송 또 소송 이외의 2라운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유럽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든 것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추세 범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보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것을 캔들적인 부분, 이것을 다시 땡겨서 놓고 보는 뭘로요? 새별행의 기준에서의 기준.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 싹 다. 어느 것 하나 모자름 없이 전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스스로가 만드셔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장입니까? 시장은 1.1% 밀려서 우리의 주력주도 눌린 폭이 있었지만은 이런 OCI에서의 흐름, 하나솔루션에서의 흐름, 방산업체 52주 신고가가 화요일날 또 나와줬다는 그 흐름, 시가총액 조단위 8조 9조까지 올라가 있는 하나솔루션 이런 데서의 수익이 여러분들 수익인 거야. 이런 데서의 수익이 2380만 주짜리예요. 외국 기관이 200만 주를 샀어요. 8%를 산 겁니다. 8%를 사고 매집 단가 얼마 11만 9,400원? 거의 뭐 12만 원 수준의 매수 평균 단가 8%를 샀는데 12만 원 대비해서 30%, 12만 원 대비해서 50%가 더 올려져야 매집한 쪽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갈 수 있다. 그 기준인 겁니다. 그 기준. 이 매집에 대한 범위 기준이 많이 축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상당폭 받아갔다. 시장의 영향으로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지션에 놓여져 있다. 당연히 앞전 고점을 싹 다 끌어올려 잡아 제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펀더멘털적이나 기술적이나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빵님 같으신 경우에 4, 5년 되셨다 그랬죠? 우리는 무조건 결제하면 1년씩이에요. 무슨 뭐 VVIP 방에서 뭐 1개월 이러지는 않아요. 보통 대부분 1년, 2년, 3년 이렇게 끊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2024년, 2025년 만기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빵님 같으신 경우에 8월 4일 날 금양에 대한 변동성 매매, 단타 매매 수익 났습니다. 또 8월 5일 날 이녹스 나노신소재 만두 계좌가 3개예요. 계좌가 3개. 그리고 8월 10일 날 요 계좌번호까지 다 오픈되어 있죠. 2588, 3548, 9434 코스모 신소재 세 군데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기준 설정. 삼성 엔지니어링 또 7월 28일 날 LG 이노텍 또 OCI 6월 28일 날 작년 9월 28일에도 이렇게 OCI 전부 보시면 다 시가총액 조단위 이상이죠. SKC, 두산 피어셀 삼성전기 평균 단가가 10만 원이세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 걸로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내일은
현대차, 두 번째 게 뭐예요? 포스코 케미칼. 어? 현대차 내용 뭐 이렇게 많은데 뭐 이거 설명 지금 다 하면 뭐 할 거야? 어? 두 번째 기준이 종목이 뭐라고요? 이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게 월봉 상당히 이쁘죠? 거래 수반하고의 흐름.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뭐예요? 이것도 6글자죠. 이거 뭐야? 한국항공우주의 연봉입니다. 상당히 이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 거예요. 어? 아유 뭐 야간 방송에서 좀 듣고 종목 아무거나 한번 내가 해보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잘 나셨나 모르겠어요. 안 나시잖아.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지금. 응? 지금 시간이 뭐 새벽 몇 시건 간에 그렇게 해서 요 방송 보시는 분들만 2,500 지금 재이탈 됐으니까 요 가격에 10% 할인. 불교등 마스 사건은 할인 안 돼요. 그거 할인해 주세요 해도 할인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위축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황적인 부분도 위축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그 박승재 TV의 방송 주말 방송 그거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무난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신 종목군들이 뭐가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의 기준이 되는데 뭐 사실상 중앙 뭐 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군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어?